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분야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치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미 탈락을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다 끝났는데 자기소개서를 브리핑하고 분석을 해봐서 뭐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또 시사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청년 시민운동가 사회복지사 그리고 민주당 9년차 청년당원 이렇게 제 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청년이었다. 겨울에 연탄을 뗐고 그마저도 고장이 나서 차디찬 방에서 겨울을 났고 천장에는 쥐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벌레가 기어다니기도 하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버스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얘기들. 친구들 집에 갔을 때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또 맛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참고서 살 돈도 없었다. 학원을 갈 여유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10대, 가난한 10대를 좀 버티면서 우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품었다라고 이렇게 첫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일단은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 지독한 가난을 겪어봤고 힘든 유년 시절 보냈다는 거, 이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썼냐면은 가난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이 물론 창피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없죠. 제가 간혹 가다가 SNS에 이런 유년 시절을 쓰는 거는 가난을 자랑한다거나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아니고, 물론 지금도 서민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치인이건 정당인이건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이 보입니다. 재산이 수십억씩 있는 사람들이 평생 호의호식해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을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정치권에 머물면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집에 돈 좀 있어?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왜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나?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어요. 어째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들 더 불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정치판을 정말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거를 바꿔보고 싶었어요. 출마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저희 어려웠던 시절들을 썼던 겁니다. 다음 아픈 청년이었다.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다 팩트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근육이 막 뒤틀리고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던 시절이었고, 사실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 병원들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할 때마다 너무나 진료비나 검사비가 부담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병명이 다르게 나오니까 정말 폐인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삶을 이제 살았었는데, 이 얘기도 다 제 인생이죠. 근데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20대를 다 날렸어요. 인생에서 20대는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활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생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젊음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스펙을 쌓고 30, 40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틀을 짤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병마와 싸우다 다 지나갔어요. 저 같은 청년들 많을 겁니다. 저보다 더 훨씬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 청년들을 좀 대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내용도 그 부분을 어필을 하려고 쓴 겁니다. 자, 세 번째,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했다. 사실 이 얘기는 쓸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쓴 내용들도 사실 다 제가 그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 시민단체의 회원으로도 있어보고 또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느낀 점들인데, 대형 시민단체들, 지방의 회원들이나 이슈들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단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정말 이거는 무직자나 자영업자가 아니고서야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행사를 열고 각종 시민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부 그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들 혹은 시민단체 상근직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그 활동을 보고 회원들은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매달. 그리고 좀 뭔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면 뭐 불친절하는 경우도 있고, 때가 되면은 회비 좀 올려달라고 전화하고, 회비 끊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뭐 갑자기 친절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당도 마찬가지죠. 지역위원회나 청년위원회 주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근본적으로 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원들이죠. 국민들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마음이에요. 청년위원회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 해당 지역 청년위원장 눈에 들어야 되고, 권력 의지를 비추지 말아야 되고, 뭐 무언가 좀 자기네들 눈에 거슬리거나 자기네들의 입지를 좀 흔들리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래 뭔가 자신들의 위치를 좀 위협할 것 같거나, 뭐 우리 쪽 사람이 아니거나 그러면 배제를 시켜버리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지 않고, 아직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전국 곳곳에. 비영리 단체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민단체, 청년단체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정치인들 어쩌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간담회 열고 사진 찍고 시민활동했다, 나도 시민운동 갔다, 그런 걸로 이력을 쓰고 선거 때 공천 받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거고, 여기 이렇게 기재한 것처럼 정말 평범한 청년들도 주체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 같은 청년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단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지구적 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사회 공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청년들의 물결, 청년너울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했다라는 내용을 좀 쓴 거고요. 저희는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정말 여기 다 쓰진 않았지만, 장애인을 학대하는 시설에는 성명문을 내서 규탄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고독사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 동지들과 같이 시위도 하고, 여름에는 또 기후 약자들,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에어컨 끄고 챌린지 같은 거 했죠. 거리로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청년 고독사, 청년 실업, 저출생 고령화, 뭐 2030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아젠다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논의를 하기도 했고, 토론의 장을 열기도 했고, 정말 온전히 청년들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청년과 시민들만을 위한 단체를 운영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썼던 거고요. 사실 여기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단체 청년너울, 이제는 시민너울이죠. 그거는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체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도 있고, 사실 정당 활동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뭐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다 달라요. 당이 없는 청년들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다 다른데, 내가 이 내용을 여기에 쓰는 것이 자칫하면은 우리 시민너울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해온 동지들과 이 우리 단체가 뭔가 좀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쓸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단체의 대표자로서 뭔가 우리 사회에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정치인들 보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누구 딸, 뭐 누구 아들, 뭐 아니면은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 지인, 뭐 친척, 뭐 지역에서 크게 뭐 사업하는 사람, 혹은 특정 정치인의 소위 말하는 줄을 잡아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청년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청년 정치라 하면 그래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역량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역사로 올라가야만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권에 발을 담그면서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또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 뭐 누구 소위 줄 있냐, 빽 있냐, 그런 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뭐 중앙에 아는 사람이 있냐, 줄을 잡아라, 이런 말들이죠. 근데 제가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배지를 달거나 뭐 유명해지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이 제가 그동안 펼쳤던 시민운동들, 그리고 참여했던 시민활동들, 감히 제 스스로 시민들의 권익,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특정한 계파도 없고 소위 말하는 줄도 없고, 그렇지만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어딜 가서도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내용,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도 뭐 팩트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제가 근무하는 곳 대표님도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직장을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죠.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서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험들, 문화, 여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사회 참여를 좀 증진해주는 그런 역할인 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장애인들의 심리적인 상태, 신체적인 결함 등 이런 것들을 또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사실 뭐 쉽지가 않은 일이고, 육체적으로도 이게 여러분들 누군가를 부축하고, 뭐 때로는 밥을 먹여야 되기도 하고, 뭐 이동시키고, 심지어 이제 배변을 하면 그 뒤처리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듭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체력도 굉장히 소진이 빨리 되고, 다만 이제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보람은 느끼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20, 30대가 주 대상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인 청년들이죠. 그리고 여기 기재한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거는 시민운동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특히나 정치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재개정 요구,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고치는 그런 역할까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저는 이런 말들이 정말 싫어요. 뭐 이번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출마를 했다가 떨어진 건데, 그러면 뭐 시의원 한번 해봐, 도의원 한번 해봐. 저는 이런 말들이 썩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초광역의원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초광역의원을 하려면, 시도의원을 하려면 최소한 정말 지역민들과 수년 이상의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정말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거지, 총선 떨어졌다고 해서 지방선거로 방향을 틀고 총선을 가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좀 거쳐가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는데,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 올바른 어떤 정치가 구현이 안 돼요. 자, 마지막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좀 실현하고자 했다. 9년 차입니다. 제가 민주당. 여러분들 뭐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다 할 직책을 못 맡아서 그런 거지. 9년 차입니다. 여기 쓴 것처럼 사실 그동안 뭐 당원들, 시민들, 주변인들 뭐 숱한 출마 권유 요청 등 뭐 저라고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하물며 우리 구독자분들도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뭐 출마를 해라. 총선에서 보고 싶다. 다음 총선에서 꼭 보고 싶다. 국회에 입성해라. 뭐 이런 댓글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답글은 못 남길 때가 많지만요. 근데 여기 쓴 것처럼 그동안 출마를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였고, 제가 지역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스스로 출마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안 나간 거고, 이번 출마도 여기 쓴 것처럼 그대로요. 정말 솔직한 심경을 쓴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제출하는 당일까지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나? 정치를 너무나 하고 싶지만 내가 직업 정치인이 되어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던지고, 그리고 당선이 뭐 첫눈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 나는 변하지 않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금 이 마음 이대로 그런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잇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가족들이 달궈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썼던 것처럼 내가 걸어온 길, 경험들, 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그리고 시민운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와 함께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 다 싸잡혀서 비판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저거 정치하려고 역시나 하는 거였네. 뭐 이런 그런 걸로 비춰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솔직히 좀 있어서 그동안 이제 용기를 못 냈다가 이번에 처음 낸 건데 아주 보기 좋게 탈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정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본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에게 정치는 정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만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정말 정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번에 이렇게 비례대표 탈락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4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해볼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길을 모색을 해볼 건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느껴지고요. 이게 자기소개서에 또 쓴 것처럼 정말 저는 뭐 딱 이런 세상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한 거예요. 가난한 청년도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 돈과 백이 없다고 해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권력과 뒷배가 있어서 죄를 짓고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는 악인들이 없는 세상.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미 탈락을 한 자기소개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그리고 이 영상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이제 저 마제광의 총선 도전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제 공약 관련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제광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